안녕하세요. 오늘은 올 1일 노동절인가 뭐 그런데 어,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쉬시는 분들도 계실 듯해요. 어,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이슈화 됐던 게 저희 오픈 토론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어떤 단체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의 일을, 어, 변호사가 그 단체, 본래, 지금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그 피해 단체의 변호사가 그쪽 일까지 봐준다는 식의 뭐 그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돈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의 IRS, 그 다음에 핀센, 그 다음에 SEC, 그 다음에 뭐 뉴욕주에다가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은 한 사람이 그 네 가지를 다 해주지 않아요. 하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고 단체 고발로 했는데 거기에 변호사를 하나 선임을 했고 그 변호사가 이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에 비용을 받고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도움을 청하면은 그거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는 제가 잘못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실제로 뭐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불가하다. 돈을 분명히 줘야 될 거다. 그리고 타 피해자 단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거는 그럴,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이야기가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한 네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 사람들이 기존의 이 KOK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 체계에서 좀 높은 레벨의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든다. 뭐 거기에는 뭐 토마토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적어 놓으셨던데 저는 그 글을 보고서 어떤 내용의 글을 하나 올렸나 하면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어 KOK만 하더라도 8레벨, 7레벨, 6레벨 뭐 옛날 식으로 레벨이라고 하니까 두 개 이음절을 쓰니까 그냥 하나로 해. 8성, 7성, 6성, 5성, 4성 해가지고 1성, 0성 뭐 이렇게 됐을 때 8성과 0성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정도가. 7성과 6성, 5성 레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줌을 하기 전에 울산 쪽에 있는 사람이 한 7성 정도가 되는 사람이 어, 커피숍을 30억짜리를 1년도 안 돼가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별장을 한 10억짜리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지고서 범죄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네들을 어떻게 보면 처벌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참 답답한 부분들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새끼는 그냥 감옥에 쳐놓고 그놈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들어갖고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소개를 받은 사람들한테 다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피해자 입장에서 그
봤을 때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보상을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KOK 토큰을 한 만 개를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 만 개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스테이킹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A라는 사람은 만 개에 대한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레퍼럴 그러니까 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원 수익도 없고 등급 수익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스테이킹한 금액에 대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스테이킹한 수량 그게 플랫폼 가격하고 곱해가지고 나온 그것에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교환 자산에 해당이 되는 뭐 지금 예를 들면 3.8%다.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게 만불이다. 만불로 개수를 넣었는데 곱해가지고 그 플랫폼 가격과 곱해가지고 만불이 됐다. 만불에 3.8%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4%라고 할게요. 4%면은 400달러가 되나요? 만불에 4%니까 예, 한 400달러가 되죠. 이 400달러를 매일같이 그 30일이면 30일을 딱 나눠버리면은 뭐 얼마 되노? 아, 매일 하면은 10, 한 3달러, 3으로 나누니까 13달러 정도 되나요? 매일 13달러씩 해가지고 곱하기 30을 하면은 그러면 한 400달러가 되지요. 그러면 13달러치에 해당이 되는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달러 나누기 플랫폼 가격을 하면은 하루에 그 개수만큼이 우리한테 주어지지요. 그거는 우리 게 아니고 그 A라는 사람의 신규로 들어온 사람 또는 스테이킹을 한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그 사람은 가져가요. 그러면은 소개를 한 레퍼럴 코드를 줘가지고 참여 코드를 줘서 그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소개를 한 사람도 예전으로 따지면은 요 사람이 받는 하루에 13달러치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두 개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 내한테도 그 사람 소개를 했는 후원 수익으로 두 개 정도를 매일같이 저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저라는 사람은 완전히 별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매출을 내가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거를 그대로 받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을 소개했기 때문에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받는데, 그 보상 재원이 안타깝지만, 뭐, 50억 개 중에서 15억 개를 보상을 주는 걸로 돼 있었다. 그러면 그 15억 개를 발행을 하는데, 15억 원이 들어갔느냐, 뭐 150억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15만 원이 들어갔느냐, 그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상 재원 15억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처음에는 제로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가격이 그 생성이 되는 거죠. 제로가 돼 있는데 이걸 처음에 시초가를 0.14달러로 해놓으니까 0.14달러에 10달러를 갖다 그 주고서 사게 되면은 0.14니까 1.4, 1.4개, 이제 10달러니까, 140개를 그 갖게 되나요? 140개를 사게 되는 거예요. 10달러 가지고 그 계산이 잘못됐나? 하여튼 0.1달러라고 했을 때 10달러 가지고 사면은 100개를 살 수 있는 거지요.
100개를 3으로 해가지고 요게 일단은 0.1달러라는 가격이 이미 이 제로에서 0.1달러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반문을 할 수 없는 실질적인 가치가 이미 가격이 생성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뭐 100개 정도만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100개를 이미 사가 갔어요. 10달러 가지고 0.1달러짜리를. 근데 그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개가 있는데 200개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0.1달러에 못 팔겠어. 그래서 0.11달러에 팔겠어. 라고 200개를 0.11달러에다가 갖다 올려놨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0.11달러로 한 개라도 사게 되면은 200개 중에 한 개라도 사게 되면은 그거는 0.1달러가 아니고 0.11달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나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던 게 뭐였나 하면은 요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초창기에 뭐 7성, 8성, 6성, 5성, 4성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개를 해가지고 그 소개를 했는 사람을 그 직추천한 사람 보상도 받고 그 나머지에 보면은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라는 게 또 뭐 좀 복잡한 그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A라는 사람,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쫙 깔려 있을 수도 있고 그 A라는 A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많은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A 프라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하고 쭉 깔리면은 후원 수익 플러스 그리고 후원 수익도 1대만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1대, 2대 뭐 전 그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또 등급 수익이라는 게 또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 한 사람들이 아까 뭐 그 울산의 사람이 뭐 30억짜리 커피숍을 사고 뭐 10억짜리 별장을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100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1100만 개를 어디로 옮겼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커뮤니티폴로 옮겼다. 1100만 개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 자의로 해가지고 팔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범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누군가를 범죄로 묶고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정말로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뭔가를 속여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데에 고의적인 그 기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뭔가가 되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생각이 일단 좀 차지하고 싶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사장이래요. 사업자래요. 직급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생 거짓말이죠. 지들이 언제 사업자를 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직급이 어디 있어요? 보상 체계에 따르는 그냥 뭐 몇 성은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 성이 올라가고 하는 게 어, 뭐
그 5명을 소개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1레벨이 되고, 요 1레벨짜리가 3개가 되면은 2레벨이 되고, 뭐 2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8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7성이라는 사람이 3개 정도가 있어서 8성이 됐겠죠. 근데 이거는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이지, 이게 직급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공식적으로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 직원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과장이냐 뭐 차장이냐 부장이냐 이사냐 뭐 이사 대리냐 이사냐 뭐 이런 식으로 상무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직급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사업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많이 표현들 하더라고요. 근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개인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자지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생 거짓말이죠. 울산에 있는 사람, 칠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KOK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자 직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서 희망을 했다. 그럼 그거는 또 하나의 범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받은 거를 그래서 아까 그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데다가 갖다가 팔아가지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것 자체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어떤 새끼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도 못 팔았다. 계속 재스태킹을 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 잘못이다라고는 그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이 좀 더 많아가지고 이거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나는 그냥 재스태킹 하거나 그냥 보관을 하겠다. 나는 1달러 할 때 뭐 보상을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한 달에 100개를 받았는데 1달러 때 100개를 받았다가 2달러가 되니까 한 50개나 또 소개하고 뭐 이런 후원되는 보상들이 있어가 한 7, 80개로 좀 줄었다. 그래도 지금 모여 있는 건 170개가 돼요. 그러면 1달러일 때는 100개면은 100달러인데 2달러가 돼가지고 170개가 됐다. 한 달 더 지나가지고. 그러면은 170 곱하기 2달러를 하면은 이게 340달러가 돼요. 1달러짜리를 100개를 가지고 있던 게 2달러가 되니까 벌써 200달러가 돼버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스태깅을 딱 하고 나니까 보상량이 70개 나올 게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는 아, 이게 안 파는 게 좋겠구나. 사실은 저도 그래서 팔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플랫폼 가격도 떨어질 거니까 이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든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이미 받아놨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손해를 좀 보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재스태킹을 해가지고 보상량으로 계속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0%라는 게 또 제한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판단이고 나발이고 간에 아예 거래소로 내보내는 것 자체를 내 스스로 못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현금화를 좀 빨리 한 사람들은 좋은 거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는 후회를 엄청나게 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는 플랫폼 가격뿐이었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막고 있었던 놈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나 하면은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직급자라고 하고 사업자라고 하는 이네들이 알면은 지들이 얼만큼 아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나도 잘 몰라. 실제로 우리가 노드라고 하고 뭐 지금 뭐 그 K 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면 노드가 19개가 있고 그 19개가 그게 운영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보면은 블록 검증자잖아요. 노드가 하는 역할이. 그리고 D를 왜 붙여놨어요? 개인이 못하니까 위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그 블락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펴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럼 나는 노트북을 닫아놔도 위임을 받은 쪽에서 그걸 하는 거고 위임 받은 쪽에서 운영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블록 검증을 하는 데에 지가 직접 해요. 노트북이 해요. 컴퓨터가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 아, 누구든지 간에 뭐 여기에서 뭐 암호학을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있냐? 사실은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사업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늘 어떤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저는 뭐 본래 기술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만 알고 그 레귤레이션들이 달라지는 만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만 저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사업 뭐 그 계획이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이 제품을 누가 살 거며 뭐 그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개수로 할 건지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뭔가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맞춰가지고 사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계획만 돼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재원이 그만큼 되느냐라고도 그 정도를 충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다음 거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게 고객이 요구를 하는 게 또 어떠한 니즈가 있어서 어떠한 니즈가 있길래 거기에 합당하게 그만큼의 그 요구하는 바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맨파워가 그거를 충족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가상자산 사업으로 가가지고는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2018년 9월, 뭐 10월, 뭐 며칠인가 그때 이제 설립이 된 회사예요. 2년 동안은 매출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2020년까지 2018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고집스럽게 연구개발에 집중해갖고 2021년을 매출 원년으로 자본잠시 상태에서 100% 탈피할 수 있었다. 왜? 한국도로공사와 조폐공사 등 여기에 수주를 한 게 없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사멘트리 추적과 시민언론 공감에서 이미 검증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이 저기 뭐고 어 그 법인에다가 근데 여기 보면은 공공 부분과 이게 이제 그런 쪽이고 공공 부분 어디 이거 정말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 영역 이게 우리예요. 납품 실적이래요.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 됐다가 매출이 우리가 들은 인원 숫자 그런 거 따지면은 실제로 매출이 100% VAT가 아니에요. 고정비,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빠지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인건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당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 그러면 100명이면은 40억, 5천만 원이면은 50억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이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그 회사에 아, 그 100억만 들어가겠어요? 건물 임대료, 뭐 기타 등등 복지, 뭐 식비, 뭐 기타 등등 하면은 엄청나겠지요. 그럼 그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앱을 개발을 앱 개발 뭐 플랫폼 구축 뭐 별의별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159억, 16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 갑작스럽게. 그 정도 수준이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된다고 본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년 지나면 그거 갈아엎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조금 이제 그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사업자잖아요. 그러면은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거는 그 서비스가 있고 그거를 어, 그 흥미를 느끼고 여기에 뭔가를 자기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한 그 수익이 인커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 주력을 한 쪽에서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B2B라고 하지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B2C가 되는 거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그러면은 이것과 기존 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그 맨파워, 그 조직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포캐스트라고 하죠. 예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기업회의 사업과는 별개로 거기는 기술적인 지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은 재단은 저리 가고요.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건데 또 그 아까 뭐 레벨을 쭉 이야기하고 몇 성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보상 체계에 따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팔성이 저한테 준 거에 보면은 저와 똑같은 일개 프론티어다라고 그거를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을 공인이라 그러고 뭐 별의별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나 하면은 우리 오픈 토론방에서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코인들, 토큰들을 소개를 했다 이거죠. 속지 마라. 그런 사람들 꼬라지도 보지 마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나 하면은 그네들이 지금 8승, 7승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보다 뭔가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그 제재를 받고 뭐 거기에 해당이 되는 형량을 감옥에 가서 살고 그럴 만한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떴다방식으로 뭐 이 계좌를 뭐 그 올려놨다가 또 사라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런 새끼들, 그런 년들을 왜 또 믿냐 이거예요.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좀 일어설 수 있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당하고 나면은 그때는 정말 뭐 생사를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서 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까지 또 하게 될 시점이 올 거예요. 새로 소개받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최근 걸 거예요. 최근 거. 좋다 이거예요. 최근 거라서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처럼 지금 나도 피해를 받고 늦게 해가지고 피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덩쳐먹고 그걸 나도 좀 덩쳐먹고 범죄로 해가지고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면 모를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단톡방에는 이런 내용 절대로 듣지 마세요. 저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조차도 역겨우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인간들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꿀이내 나고 냄새가 지독하니까 니들 같은 것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욕이나 시큰하고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네들이 신규 코인 그 가상자산 사업 뭐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사업 계획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은 또 저거겠지요. 백서겠지요. 백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본래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심의를 가지고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너무나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게 우리하고 뭔 관련이 있느냐라고 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 D앱에서 플랫폼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수익금이 우리한테 배분이 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우리는 그게 없으면은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소에서 누군가는 사서 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그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가격이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래소의 가치로서만 일단은 혜택을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보상을 받는 리워드라는 것들이 스태킹 돼 있는 건 스태킹 돼 있는 거고 리워드 받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그 자체잖아요. 그거를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현금화했을 때 그게 내 수익이고 나중에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거래소로 내보내가 또 팔면은 매도를 하면은 또 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런 경우 저기 좀 비트코인과는 또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은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서비스 제공하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가격은 뭐 하나로 따지면은 1억이 넘어가고 US 달러로 하면은 7만 4천 불이 왜 넘어갔다가 넘어갈 정도가 됐겠어요. 완전히 그 컨셉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가치는 어디에서 그냥 우리는 보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이 뭔가 뭐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올라간 그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특히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뭐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완전히 날라버렸죠. 날라가 버렸죠. 저 밑에 있던 가격이 뭐 어느 순간에 날라가 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거고. 근데 그렇다 손 저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ETF로 묶어서 들어가는 투자의 하나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돼버리니까 거래소에서 그만큼을 빼갖고 가가지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ETF 안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자가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안 팔고 쥐고 있으니까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거래소의 가격이 저기, 어, 그, 정해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이익과도 관련이 있고, 그게 또 제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거래소의 물량을 나중에 가서는 무조건 하고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던 걸로 다 좀 실을 말리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을 말린다는 건 소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저희가 정말 적은 금액 가지고도 지금 한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거에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머저리 같은 것들이 KOK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봤으니 만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만회를 하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소개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정말 성질 나니까 좀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개혁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먹었으니까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먹겠다는 그 심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눈길도 주지 말고요.
였는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시는 일에 좀 하시고 여유가 좀 있으면은 그래도 어디엔가는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번에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뭐 투자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보조도 한다 그러잖아요. 반도체라는 거는 앞으로, 어, 또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런 기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디에 뭐 K 운동장에 그런 업체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쪽은 뭐 생각을 해보시든 근데 어, 정말 의미 없는 인간들 그런 소개에 견지를 하시거나 뭐 귀로 듣지 마시고 거기에 생각조차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오늘 꼭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우리가 아는 8성, 7성, 6성, 5성, 4성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거래소로 내보낼 수 있는 거, 뭐 조작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그, 이 사업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정도 내에서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된다, 못 된다, 그거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가격 부분은 우리가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그게 한번 불을 댕겨 놓으면은 정말 활활 탈 수도 있어요. 그 근거를 저는 여기서는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한 정도의 우리가 그 스태킹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만 열중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뭐 나중에 그게 좀 되고 나면은 가끔씩 말씀은 좀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은 나머지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 고임에 그건 감은 있으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들이 아는 정도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 욕설하고 뭐 그런 제가 어, 음성 파일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인간 쓰레기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왜 믿고 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현 상황을 보시면 돼요. 걔들 분명히 K 운동장을 그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초창기에. 근데 그거는 또 지들이 알아보려고 해봐야 어려우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데 비슷하게 이렇게 등쳐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가 돌아다니면서 본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일 거예요. 새로운 뭐 코인 토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에 더 이상 뭐 시선을 집중하거나 또는 들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